어르신 정보 TV입니다. 오늘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어렵게 일해서 번 돈을 더 불리는 이야기라기보다 자칫하면 매달 수십만 원의 생돈을 건강보험료로 내게 되는 상황을 미리 막아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나 시니어 일자리 사업을 통해 다시 일을 시작하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일은 했는데 남는 돈이 생각보다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월급이 적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가는 구조 때문입니다. 특히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계신 어르신들은 지금부터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월급을 받거나 예금을 넣었다가 금융소득이 잡히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내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매달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어렵게 번 월급보다 건강보험료로 나가는 돈이 더 커지는 이른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일단 월급을 받고 일단 예금을 넣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자에서 세금이 빠져나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돈이 줄어듭니다. 몇만 원, 몇십만 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차이는 노후 자금에서는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 두면 좋은 비과세 혜택 계좌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돈을 잘 관리하는 분들은 얼마나 더 벌지부터 고민하지 않고 먼저 지키는 구조부터 만들어 둡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발생하고 이 이자에는 지방세까지 포함해 15.4%의 이자 소득세가 붙습니다. 이자 100만 원이 생겨도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80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자 금액보다 이 금융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금융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보험료 부담이 갑자기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리가 높은 상품을 찾기보다 어떤 계좌로 돈을 관리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비과세 혜택 계좌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건강보험료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계좌가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입니다.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계좌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비과세 혜택입니다. 계좌 안에서 발생한 순이익 중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라 일반 계좌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도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또 하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입니다. 1인당 원금 기준 5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이 한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전액 비과세입니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이나 협동조합에서도 가입할 수 있어 일자리 소득이나 생활비 여유 자금을 보관하기에 적합한 계좌입니다. 부부가 각각 가입하면 총 1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돈이 모이면 계좌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 계좌는 가입 시점부터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ISA 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최소 3년 유지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큰 돈이 없어도 계좌를 먼저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노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더 버는 것보다 빠져나가는 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ISA 계좌와 비과세 종합저축은 어르신들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인 상황에 맞게 하나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어르신 정보 TV였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